두 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 하나는 박용진과 금태섭이에요. 근데 반박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두 번째는 서울시장 선거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지금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자, 첫 번째 박용진 금태섭인데 그 선관위원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해식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당 의원들이 이제 조성대 선관위원 후보자를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이해식 의원이 그래요. 후보자는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다. 민주당에 불리한 혹은 공정하지 않은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임무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 잘못됐나요? 네, 실제로 선관위가 총선 전에 국민의 짐 쪽에 다 까먹었다.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의 당명을 받아주고 그럼으로써 선거판이 아사리판 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선관위 자체가 아직도 이 선거관리위원장이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편향돼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해식 의원이 이 이야기를 했더니 금태섭이 끼어듭니다. 이런 주장을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하는 세상이 되었구나. 미쳤어요. 그러니까 금태섭은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검사들이 잘못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눈 감습니다.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쪽에 대한 지적은 없고 자기가 지금 징계를 받거나 쫓겨나거나 이랬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옳은 거라고 했는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산더미처럼 많은 모질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죠. 자, 이해식 의원이 너보다 똑똑하지 않아서 그렇게 얘기한 건 줄 아니? 너보다 민주주의자가 아니어서 그런 줄 아니? 네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뭘 했니? 이해식 의원이 학창 시절에 그 모진 그 투옥과 고문과 그 온갖 고생을 하면서 그러고 있을 때 너는 너의 위신과 안위를 위해서 고시 공부했잖아, 이 쉐리야. 그래놓고서 참으로 민주주의를 갖다 잘한다고 그냥 어떻게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있는 모습이 꼴 같지 않아서 보기가 정말 역겨울 정도야. 여기에 이 말이 뭐니? 너는 그따위로 해석할지 모르지만 그건 기계야, 임마. 네가 말하는 거는 기계를 거기다 AI를 세워 그럼. 봐.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에 관여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 무슨 말이냐?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서 그 정당의 이해를 위해서 복무하거나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 이건 뭐냐? 선거가 정말 공정하게 관리돼야 되는데 어떤 쉐리가 와가지고 계속 보수 쪽에 유리하게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 그걸 얘기한 거 아니야, 이해식 의원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런 주장을 국회에서 하다니 전두환 때보다 심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지금 현재 이 나라를 전두환 때보다 못하는 둥 뭐 독재라고 하는 그런 놈들은 그냥 제정신이 아니. 지금 빨리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인간들이에요. 그 서민 교수라는 사람 있잖아요. 박근혜보다 못한 정권이래. 그 미친놈들 많아 주위에 보면은. 지금 이제 뇌에 지금 킹덤처럼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네.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이 저는 금태섭 보면 한마디 얘기할 수 있어요. 이자가 국회의원이 됐으면 이 얘기했겠습니까? 절대로 못하지. 이 사람은 자기가 핑크색 티셔츠 I love Japan이라고 써있는 걸 지 아들이 사줬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시기에 이거 입는 거 아니죠 라고 얘기할 때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라고 떠들던 사람이에요. 금태섭이 주목을 받았던 건 한겨레에 검찰에 조사받을 때 하는 법에 대해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고 나왔을 때도 쫓겨나서 검찰 비판 못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검찰에 대해서는 늘 낮은 자세였었고 법으로 공정해야 된다 떠들고 있지만 헛짓거리예요. 지금 쳐다보면 검찰이 왜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고 왜 선관위에서 자기는 어차피 뛰어보지도 못한 게임이고 제정신이라면 어느 당에서도 다시 공천을 주지 않을 사람입니다.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나갔는데 거기서 밀렸다고 하는 건 금태섭 자신에 대한 원망을 하고 반성하고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 몇 달 되지도 않아서 헛소리를 떠들고 있어. 이게 약간 모자란 게 예를 들면은 세월호 특조위가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 짐 같은 당에서 말도 안 되는 놈을 추천해가지고 방해하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말을 못해. 예를 들면 이게 말을 안 해, 아예. 청문회 하는 자리에서 당신 살아온 거 보니까 상당히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야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인데 그럼 민주당스럽지 라는 말을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너무 지극히 당연한 거야. 미국도 이렇게 얘기해. 아니 국짐애들이 그러면은 완전히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집어넣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러니까 아니 그럴 땐 늘 입을 다물었고 그가 여상규를 모시고 있었을 때 얼마나 공손하게 손 모으고 걔들이랑 같이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는지 우리가 영상과 사진으로 지켜봤어요. 얘는 정말 박용진은 그렇다고 쳐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금태섭은 정말 질이 너무 낮은 바닥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아니, 국회에서 얼마나 난리 쳤는데. 자, 너는요 민주주의를 그냥 AI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민주주의는 수많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들로 조화를 이루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생각을 못하게끔 막고 심지어 그런 청문회 자리 같은 데에서 위증을 하게끔 만드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청문회 자리에서 자기 생각들을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을 견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으면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져서 토론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대놓고 나는 법을 어겨서라도 저는 부정하게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빼야지.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국짐에선 넣잖아. 그러니까 황당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는 코드 인사하지 마라. 이 이야기 있잖아요. 그 코미디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당연하지. 코드가 안 맞는 사람을 정권까지 일을 잡아놓고 이런 완전히 다른 수박 같은 사람을 임명하면은 뭐라고 할 건데 간단히 말해서 코드가 맞는 것이 정권을 잡는 방법이거든요. 목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내 공약을 갖다가 관철시키지. 맨날 홍남기 같은 애 데리고 어떻게 일을 해. 네.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유독 나서가지고 막 소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는 행위 사실 알고 보면은 가장 편향돼 있어 용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부 총질을 하면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소신 발언한다고 이야기를 듣는 실제로 더 그와간테는 말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약한 그래서 이해식 의원이 그것 때문에 사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무슨 이게 솔직히 국어를 잘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완전히 국어 교육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듣기 평가라고 하는 걸 갖다 시키면 있죠. 이런 식의 듣기 평가 문제가 나왔을 때 너 따위로 생각을 하는 인간들은 전부 다 점수를 못 받아. 맥락을 아니고 문장 단어만 그러니까. 놓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박용진 의원은 지금 최근에도 그런 비슷한 말 되게 많이 했는데 문자 폭탄이 쏟아지지만 정치인은 할 말을 해야 된다. 정치인은 정직해야 된다. 혹시 손해볼 게 뻔해도 지지자에게 욕을 먹어 선거에서 떨어지거나 상대방에게 비난받고 국민의 외면을 받을 상황에서라도 정직하게 자기가 할 말을 하고 할 일을 해야 한다. 네, 틀린 맞아요. 말은 아니야. 네, 맞아요. 그 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자기가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정치 수준이 낮으니까. 민주당 의원이라면 지켜야 될 것들이 당론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이 양반은 자기가 정치적으로 중립이고 민주당은 내가 필요해서 들어온 도구야 라고 보고 있는 이야말로 수박이죠. 그냥 그리고 혼자 하세요. 혼자. 그냥 탈당하시면 되잖아. 아니면 정의당 가보시든지. 원래 있던. 그러니까. 정당에는 그 당의 색깔, 정강정책, 강령, 뭐 당헌 당규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정당이에요. 저기요. 제가 평론가로서 여태껏 당적을 평론가라고 하는 이름이 딱 이렇게 붙은 다음부터 여태껏 당적을 가져온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왜 그런지 아세요? 당론 같은 게 싫어서 그래요. 저는 당론 같은 게 싫어서 누구를 갖다가 일방적으로 보호해 준다거나 일방적으로 그 맞는 논리를 개발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 싫거든. 네 말대로 자기 지지층의 포로가 아닌 국가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용기를 가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 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당적을 안 가져. 그러니까 너도 당적을 파. 이득은 전부 다 받고 민주당으로서의 온갖 그냥 지지자들의 그냥 표는 그냥 공짜로 받고 네가 좋아서 다 그 표를 받은 줄 알아? 민주당이기 때문에 준 표들이에요. 맞아요. 그걸 버려 그럼. 그 자리에 박용진이 가거나 곽동수가 가거나 김성수가 가거나 똑같이 당선되는 거야. 내가 가도 돼. 내가 여기 위에 가면 진짜 막말로 안 될 것 같아? 유튜버 같은 경우는 당적을 가졌다 그걸 반납하겠다고 쇼를 해가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시대 또래 평론가들은 당적을 갖는 게 지지하는 정당이 있어요. 그렇지만 당적을 갖는다는 거는 그 당에 동의해야 되고 끌고 나가야 된다는 쪽이에요. 저는 제가 오직 민주당뿐입니다를 외치고 다니면서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당적 가질 생각이 없어요. 왜냐?
박용진 같은 애들이 당 잡으면 동의할 수 없어요. 얘는 자기가 관종병에 걸려 있는 것도 지난 연말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박용진 3법이라고 이름 붙였던 거. 그거에 뻑이어서 그렇다고 쳐요. 그 다음에 지금 요즘 나오고 있는 건 민주당 내 주류도 아니고 자기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사람을 끌고 나가지도 못하는데 자기 혼자 괜찮다라고 포장하느라고 뭔가 대단한 일하는 독립운동하는 척하고 앉았는데 민주당에 맞지 않는 사람이 민주당의 혜택을 입고 민주당에서 온갖 이익을 보고 있는 쪽입니다. 민주당원들 그냥 두십니까? 자, 어디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상직 의원을 감싸라고 합니까? 박용진 의원님, 이상직 의원 감싸라고 하는 거 봤어요? 그리고 김홍걸 의원 뭐 이렇게 막아줘라 이런 거 봤어요? 근데 추미애한테 조국한테 왜 그래 너?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아들 건에 대해서 최근에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군대를 다녀온 평범한 청년들에게도 그들이 갖는 허탈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아니, 사실관계를 따져보고 얘기를 안 해야지. 따져보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누가 봐도 말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워드 단어는 사과를 내버린 거거든요. 그건 지가 채널 뭔데. A도 아니고 공중파 라디오에 나와서 온갖 데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내가 솔직히 속이 영린을 부글부글- 건드렸다. 무슨 내가 있잖아. 박용진 의원님이 그래도 유치원 3법을 갖다가 나름대로 그래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갖다 좀 아껴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법도 막판에 가가지고 누더기 되는 거 다 보고 있었잖아. 그거 막지도 못했잖아 솔직히. 아니 그거 막말로 처벌 조항이 제대로 들어가 있어? 그렇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같은 당에서 어떤 국회의원은 또는 김호중 같은 사람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도대체 이것이 추미애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억울한 건지를 밝히기도 전에 사과 먼저 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팩트는 추미애 장관이나 그 아들이 사과해야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주호영 하는 거 보세요. 주호영은 있잖아요. 보세요. 박덕흠이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해 충돌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명확한 것들이 다 까져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윤리위에 제소를 안 해요. 윤리위에 제소를 안 하잖아. 급한 일 아니다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문 조사단을 꾸려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고 거기서 뭔가가 나오면 윤리위로 보내겠다 그러잖아. 그게 뭐야? 쉴드를 쳐주고 뭔가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다 벌어주는 거 아니야. 아니면 최소한 자기가 그거를 갖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 능력을 갖다가 좀 갖출 때까지 보좌관들을 갖다가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다 얻을 시간까지는 시간을 벌자 이런 거 아니야. 얼마나 너는 이 상황이 정말 잘 돼가지고. 다양한 스펙트럼에 박용진 같은 의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적당히 편들고. 근데 이렇게 대놓고 당에서 중요한 중책을 맡은 사람들을 씹는 사람들을 놔두면 더 번집니다. 이건 진짜 잘라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당론이 진짜 문제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라는 거예요. 이상직을 갖다가 옹호하라 그러면 난 못하겠다 할 수 있다고 봐 난. 근데 추미애 건을 그렇게 건드리면서 국민 감정에 지 혼자 점수 따겠다고 하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러는지. 그냥 자기가 잘난 척을 하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야지 꺼내야 될 이슈 아니고. 언론에서 불러다가 자꾸 쓰는 이유는 얘가 당론과 다르게 민주당으로서 이상한 소리니까 자꾸 부르는 거죠. 이렇게 장사를 할수 얘기하는데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당내에서 자기가 뭔가 지명도가 올라오고 그럴듯해 보인다고 자기 말의 함정에 빠지는데 절대 아니야. 당신은 끝났어 요즘. 자기- 놓고 앉아서 욕하고 네. 그 문자 폭탄 보내는 게 장난 같아. 그래서- 안 잊어버려 국민들이 이젠. 그래서 문자 폭탄이 쏟아지니까 지금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말을 한 거거든요. 자기 지지층의 포로가 아닌 표현 정말 싸가지 없이 하잖아요. 아니 원래 무슨 포로입니까? 가볍고 저기요. 없어요, 싸가지. 정치의 기본이라는 건 이런 거 아닙니까? 제가 배우고 제가 지금 정말 한 30년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정치는 지지자들과의 소통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지지자들이 예를 들어 이거는 어떤 거랑 상당히 메커니즘은 비슷하냐면 실제로 팬덤과 스타와의 그런 관계랑 비슷해요. 그런데 자, 스타가 자기가 정말 제대로 된 음악을 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그 음악을 갖다가 막 열심히 했는데 팬들이 좋아하지 않는 음악이야. 그래서 거기서 갈등이 생겨. 가령 아이유. 그러면 이거는 음악으로 설득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얘는 말을 하지 뭘로 설득하고 있어. 의정활동 중에서 지금 유치원 3법 외에 어떤 의정활동이 그렇게 돋보인 게 있었어? 자, 두 번째. 잭스키스 같은 경우 보세요. 잭스키스 같은 경우는 사기치고 이렇게 다니니까 팬들이 걔 잘라 이랬잖아. 그러면 거기다 대고 나는 지지층의 포로가니 이럴래? 지금
박용진 의원님한테 하고 있는 건 바로 팬들이 너 하는 짓 이상해. 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거기다 대고 자기 지지층에 포로 가니 그러면 지지층을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걔는 탈퇴했잖아. 요즘 TV조선과 채널A 열심히 나오는 또 다른 인물 드러나지는 않지만 언급해야 될 게 조응천입니다. 조응천은 추미애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얘기했었을 때 자기가 얘기하고 옳은 소리 할 때 몇몇 의원들이 있고 전 의원도 있고 이게 다 금태섭하고 박용진뿐입니다. 당내에서도 자기의 목소리에 좋아하는 그러면서 자기는 박근혜 때도 얘기를 떠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 본인만 옳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어디다 대고 박근혜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지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혜택받고 국회의원 하고 있는 게 남양주 주민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정말 박용진 예. 뽑아놓고 왜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박용진의 지금 포지션이 어떤 거냐면은 진중권하고 똑같아요. 맞아요. 먹잇감이지. 그러면 내가 이 상황을 잘 몰라. 여하튼 간에 사과한다가 아니라 지가 뭔데 사과를 합니까만 사과한다가 아니라 진실이 뭔지 알아보는 노력. 근데 그런 노력은 전혀 안 해. 게으르니까. 그리고는 이런 말들을 해줘야 조중동에 잘 나오거든. 근데 우리는 이걸 악의성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이 사람 되게 악질적이네. 실제로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 나는 사람에 대한 도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비리를 어모해줘라가 아니고 예를 들면 비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는 비리야. 우리가 검찰이 과잉 수사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예요. 이해가 되는 비리인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 인간적으로 되게 친해. 그러면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뭐 대단한 정의감의 실현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폐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비리를 밝혀내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가령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정말 우리 새날에 방송을 갖다 늦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깐 길을 갖다가 신호위반을 건넜어. 했다. 신호위반을 해가지고 길을 건넜어. 이거 가지고 뒤에서 보면서 저런 파렴치한 인간 앞에서는 그냥 잘난 척 하더니 저런 것도 하나 못 지키면서 무슨 놈에 나와서 방송을 하냐. 이따위로 공격을 하면 그거는 사람 새끼가 아니지.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다 추미애 장관 편이겠어요? 근데 나름 자기들 입장에서 서로를 배려하면서 말 안 하고 있는 사람 또는 열심히 나서가지고 팩트 체크하면서 막는 사람이 있어. 그중에 제일 쉬운 건 말이에요. 공부 안 하고 어쨌건 잘못한 거야. 그러면서 조선일보에 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박용진이 제일 나쁜 방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마치 우리가 이 사람을 정치 포로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해버리는 거죠. 이상한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나는 그 포로가 되지 않았다라고 자기 혼자 생쇼하고 있는 거죠.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릴 때 그 사람이 뭘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것도 있지만 어떨 땐 아무것도 모르는 어르신들도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금태섭이 청문회에 있었을 때 불안하고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민주당밖에 없고 저쪽에 국민의힘당이라고 이름 부르기도 힘든 그런 애들인데 빨려 나온 애가 뻘짓거리 한다고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조응천이나 박용진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이름을 걸고 타이틀을 달아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러면 정말 껄끄러운 주제의 경우는 나오지 않거나 얘기를 안 하거나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한마디 해놓고 그다음에 내가 뭐 틀렸어 라고 우기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해가면서 정치는 더하기의 게임이어서 자꾸 자기 주변 사람들 잘라내거나 몰아내면 안 돼요. 근데 확실한 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정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박용진은 민주당원이 아닙니다. 하는 짓은 민주당원일 수 없어요. 그리고 민주당을 대놓고 공격하는 게 적보다 더 나쁩니다. 심지어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모르니까 왜 공천을 했냐. 그 지역에 도전하는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고 민주당 후보니까 뽑아줬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기억했다가 다음엔 경선에도 나오지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금태섭이 그런 꼴이 난 건데 자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자, 지지층의 포로가 아닌 국가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덕목이 용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이제 지지층에 난 포로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 속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똥파리 같은 애들도 있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똥파리들은 애초에 당신 지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음해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거와 싸우는 거 그거는 이해가 돼. 근데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남양주에서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얼마나 지지를 했습니까? 유치원 3법 때. 그거는. 예? 지금 남양주는 조응천 얘기고.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박용진 같은 경우도 조응천 같은 경우도
조홍천 씨 저 굉장히 지지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 어머님을 갖다가 꼬셔가지고 민주당을 갖다 찍게 만들어야 되니까 장인, 장모. 그러니까 당신을 지지했던 거야. 지지하게끔 했고 사람들한테 설득을 했고.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 그렇게 막 애정을 갖고 지지했던 사람들의 말을 나 안 들을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게 제정신인 정치인이냐고. 아니라니까. 지금 당신네들을 데려가고 싶어서 군침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친구이고 이명박 정권 때 차관보였던 사람. 금태섭 아까운 정치인이다. 데려가 그랬더니 내가 당 만들면 데려갈게. 이게 좋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네. 조경태라는 선례가 있어요. 조경태 친노 적자를 자부했고 부산에서 민주화운동 그렇게 열심히 뛰었다고 했던 애가 미래통합당에서 최고위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돌아설 놈들은 돌아섭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인데 박용진 같은 경우 저는 자기 스스로 잘난 척하다 보면 지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이 생길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박용진이 만약에 국회의원이 당선이 못 되고 계속 그런 스탠스로 간다면 결국에는 진중권처럼 됩니다. 조국 국서 저자로 꼈을 거예요. 다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자기 간에 이게 이제 처음에 길을 잘못 들어선 건데 아니 이게 핵심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추미애와 조국 검찰개혁 이 핵심이 아니면 내가 봤을 때는 좀 불편하더라도 나서면 안 돼. 그런 상황 있잖아요. 검찰보다 더 미운 게 박용진인 거. 맞습니다. 제가 91년부터 아이들을 가르쳐 와서 예전에 20대 청년이었던 사람들을 이젠 나이를 좀 들어서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엇나가는 과정들을 지켜봤던 사람들 보면 궤적이 점점점 멀어집니다. 자기가 작정하고 한 게 아닌데 자기 변명하느라고 박용진이나 금태섭은 자기 무언가 작은 거를 지적했을 때 죄송합니다가 바로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정치적 명분이 있는 것처럼 내세우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납작 엎드려서 말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나오는 사람이 접니다. 네. 늦으면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돌아갈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가면 이쪽으로 오지를 못하고 저쪽으로 가버린다니까. 오늘 안 늦었잖아. 아니 어쨌든 안 늦잖아. 난 잘못하면 잘못했다 그러잖아. 그게 가장 바른 길이에요. 실제로 추미애 장관 아들 건이 야, 젊은이들이 영리를 건드린 사건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럼 잘못 인정해버리는 거거든. 프레임의 개념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모르면 좀 닥치고 있던가. 왜 몰라? 안다니까. 알면서 자기가 뜨는 프레임으로 그걸 쓰는 거지. 그렇게 꼼수 쓰던 애들이 걸려 넘어진다니까요. 그럼요. 자, 알겠어요. 어쨌건 박용진 씨는 이제 예전에 동수영이랑 이종원이랑 그 세 명 술 마실 때 그때 내가 박용진 쌍욕을 하는 바람에 내가 생방송에서 그냥 술 마시다가 근데 저는 술 안 먹고도 쌍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정말 질이 낮은 것 중에 하나가 으쓱하면서 뭔가 독립운동이라도 척하다 결정적일 때 법안 마무리할 때는 또 이름 빼고 빠져요. 그 민주당 내에서 자기가 잘난 척하다가 그 내에서 왕따 된 게 국회의원 이름 붙은 법을 만드는 선례를 만들겠다고 설치다가 물먹은 거거든요. 그다음부터 민주당에 대해서는 자기가 미운 거지. 자기 안 도와줬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혼자 아웃사이더처럼 하면서 딴 애들 다 왕따 시켰다고 얘기하는 거 지가 왕따인데. 안 도와주긴 그때도 도와줬지. 도와줬는데 꼭 이렇게 도와줘서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괜찮아질 것 같으면 자기가 나가서 그걸 자꾸 따먹으니까. 지 입으로 참 쑥스럽지. 박용진 3법 꼭 통과시켜. 아우 그때부터 정말 내가.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방송하면서 많이 외쳤던 것 중에 하나인데 기존의 진보 프레임을 바꿔야 돼. 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뭔 말을 해야 되는 소신 이런 것들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왜냐하면은 이런 자들이 자꾸 이렇게 발호를 함으로써 개혁에 방해가 됩니다. 말하자면 민주주의란 그런 거요. 막 비판도 할 수 있고 소신 발언할 수 있어. 틀린 말은 아닌데 그 프레임에 갇혀 있다 보면 실익이 하나도 없는 사실 알고 보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짐을 이롭게 하는 짓을 너무 많이 하게 되더라는 거야. 150점 잘못한 사람이 옆에서 계속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내비두면 300, 400 잘못을 할 것 같은데 이쪽에서 말 실수도 아닌 거 1 실수한 사람을 콕 꼬집어서 얘기하면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 민주진영에 전혀 도움이 안 될 사람이고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 안 됩니다. 정의당 쪽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뭐하지, 많아요. 정의당은 실제로 정의당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저는 이 한마디만 할게요. 류호정 보면서 이거 진짜 이 경향신문과 류호정의 그 어떤 의도를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경향신문은 지금 꼬리칸에 지도자를 키우고 싶은 거야. 그 중에 심상정을 포스트 심상정으로 키우고 싶은 모양인데. 그래서 머리칸에 있는 리더를 키우는
매체는 어차피 못 돼. 아. 그러니까 꼬리칸에 있는 리더를 키워서 머리칸에 전혀 위협이 안 되는 그런 리더 하나를 키우는 거야. 그래서 영원히 적대적 공존을 할 수 있게. 조금 그런 생각을 하고 영리해져야 있는 것 되는 같아. 게 민주당 정말 심상정과 그 당 키우려고 그렇게 선거법 해가면서 노력해서 민주진영 어쩌고 했는데 심상정 나가면서 한마디 하죠. 민주당과 같이 했는데 좋은 기억이 단 한 개도 없다. 이런 아이고, 정말 입이라고 뚫려 있어. 당신은 노회찬 가고 난 다음에 정말 입을 다물고 있었으면 그나마 이뻐했을 거예요. 민주당에 정치하시는 분들이요. 어쩌면 역사의 데자뷰일 수 있어요. 열린 우리 당 때의 모습을 재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외부와 밖에 지금도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노 대통령의 기억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더 중요한데 이 감정으로 우리 방송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박용진 의원 민주노 노동자 쪽에서 왔어요. 예, 지금 뭐 처음서부터 원조 민주당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던 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지층이 포로 되면 어떻습니까? 그 방향이 옳은데. 아니 그게 정치인이야. 지지층의 포로여야지 돼. 네. 지지층을 대변해야 되는 거지. 누굴 대변해 그럼? 알겠어요. 네 마누라 대변하냐? 알겠어요. 여기까지. 아유, 끝내려고 5분 걸리네. 이씨. 박용진이 진짜 핫한 인물이긴 하다, 진짜. 급대섭하고.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